1988년 상하이에 살고 있었던 슈리. 그녀는 18살로 대학 입시 수능을 앞둔 여고생이었습니다. 슈리는요, 모범생이었어요. 그냥 모범생도 아닌 이쁜 모범생.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쁘게 생긴 데다가 키도 커, 몸매도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학교에 딱 가면 러브레터가 책상에 막 쌓여있고 그랬었대요. 보통 이렇게 이성한테 인기가 많으면 자기 꾸미고 남자 사귀는데 관심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이때 그녀는 달랐습니다. 아, 짜증나. 누가 이런 걸 자꾸 보내는 거야. 이성에 관심 1도 없었고요. 오롯이 그녀의 관심은 대학 입학뿐이었어요. 슈리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기 집이 좀 가난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때가 1988년도였다 보니 지금처럼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only 대학 입학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론은 슈리 대학 떨어집니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때까지 대학 입시 말고는 다른 길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 그때 오는 허망감, 허탈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살아갈 순 있을까라는 그런 공포감과 걱정들. 이때 슈리도 그랬습니다. 너무 좌절해서 대학 떨어진 이후에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세상이 무너진 듯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부모님 속이 속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애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있는 와중 부모님은 이웃들에게 이런 소리 듣게 됩니다. 딸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여기 광명거리 근처에 전자 수리점 하나 있지? 거기 윤씨가 손재주가 그렇게 좋아. 걔 밑으로 딸 보내서 제품 고치고 하는 기술이라도 배우게 만들어. 그냥 두지 말고. 이 이웃의 말에요, 부모님이 혹한 거예요. 그래, 기술이 짱이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슈리한테 얘기하는데, 처음에 슈리, 이 제안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나 대학 갈 거야. 내년 다시 준비하면 돼. 무슨 기술을 배우라고 난리야. 거부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속해서 설득해요. 야, 기술이 짱이야. 이거 배워서 네 거 차리면 되잖니. 결론은 설득당해서 윤씨 가게, 윤씨의 제자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윤씨는요, 35살로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좀 많이 아팠어요. 당시 이 수리점은 자기 혼자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재주가 엄청 좋아. 고장나서 맡겼다 하면 금방 다 고쳐버리니까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꽤 많이 나 있는 편이었습니다. 어쨌든 윤씨의 제자로 들어온 슈리. 그 소녀를 보는 그 순간 윤씨는 18살 어린 슈리에게 끌렸습니다. 아, 애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 몸매도 좋고. 사실 윤씨는 슈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얘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즉 썩을 새끼였던 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면 우선 얘가 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윤씨는 슈리한테 엄청 잘해줍니다. 슈리, 술 한잔 할 줄 알아? 오늘 일 끝나고 나랑 술 한잔 할래? 나랑 마시는 건 부모님도 괜찮다 하실 거야. 그렇게 술 한잔 하면서 너 아저씨 밑에서 잘 배우고 하면 아저씨가 너 좋은 곳에 취업시켜줄게. 아저씨 인맥 알지? 그러니까 아저씨 잘 따라다니면서 기술 잘 배워야 돼. 이런 윤씨의 말에 슈리는요,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했습니다. 자기 미래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 후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둘 사이의 나이 차이가 무려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7살에서 18살. 슈리 입장에서는 완전 어른이자 스승이죠. 그러니까 예의 갖추고
눈 마주치게 되면 웃고 했는데 이 새끼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도 내가 좋구나. 그래서 스킨십이 더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윤씨는요, 슈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어쩔 때는 슈리가 더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얘가 나른해진다 싶으면 채찍질, 아빠 마냥 막 해줘요. 거기다 여기서 약 2년 정도 일을 하는데 그동안 알아서 월급도 올려주고 서비스도 줍니다. 그 인센티브 같은 거. 슈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상황에서 윤씨가 점점 이것저것 기술을 알려주는데 슈리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로 와봐. 이렇게 저렇게 기술 알려주는 척 하면서 슈리 뒤에서 껴안고 슈리의 손을 막 잡고 허리 감싸고 처음에 슈리는 이런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냥 가르쳐 주면서 의도치 않게 생기는 그런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의도치 않게는 무슨 1000% 10,000% 의도해서 만든 스킨십인데 이놈은요 장사가 끝날 때 그 셔터 내리잖아요. 셔터만 내리면 슈리를 안고 싶어 했습니다. 귀에 대고 귓속말도 하고요. 막 귓속말 하다가 혼자 흥분해서 막 귀를 하얗고 막 지랄을 했대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한날은 진짜 이래가지고 슈리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망쳐 집으로 왔었대요.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날을 계기로 슈리는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나름 조심한다고 하는데 작정하고 덤벼드는 이 악마를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당해내겠습니까? 바쁜 저녁이 끝나고 윤씨는 급히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곤 슈리가 딱 돌아섰을 때 또 뒤에서 그녀를 막 껴안아요. 이번에는 아예 못 움직이게끔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슈리는 놀래서 이러지 마세요 라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어요. 하지만 슈리가 소리치면서 놔달라고 애원하면 할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이 새끼는 더 좋아. 더 신나하고 더 흥분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안 되겠다 생각한 슈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바닥에 있는 가전제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걸로 그냥 난리치는 윤씨의 이마를 갖다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재빨리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일 당했잖아요. 바로 그냥 유튜브 찍고 막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네 마네 막 했을 것 같은데 슈리는 달랐어요. 부모님에게 일절 이런 얘기 하지 않았고요. 친구며 경찰은 말했겠습니까? 그저 다음날 부모님한테 거기 출근 안 하겠다고 더 이상 거기 나가지 않겠다고만 말해요. 당연히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모르니까 왜 안 나가? 안 돼, 나가. 이유도 없이 안 나간다고 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되니까 슈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윤씨 가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슈리는 생각했어요. 어제 그리 한바탕 했으니 그래도 윤씨 정신 차렸겠지. 하지만 그건 슈리의 착각이었어요. 윤씨는요 양아치였습니다. 양아치 마인드가 여자한테 한 대 맞았다고 어디 가겠습니까? 슈리는요 윤씨와 명확하게 선을 긋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도 사건이었지만 딱 이때쯤에 슈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남자친구 데리고 바로 윤씨 가게 간 거예요. 아저씨, 제 남자친구예요. 이 말을 듣고 윤씨는 엄청난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남자친구 생긴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일까지 그만두겠다네.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나 따로 나가서 이거 수리 좀 차리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남자친구 소개와 더불어 그만두겠다는 슈리의 말에 윤씨는 그때는 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당시 바로 옆에 이웃이 있었거든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냥 허허허허 남자친구야? 잘 어울리네. 일은 왜 그만둬? 혼자 하려고?
아, 그래. 2년 정도 했으니 네가 이제 나가서 할 때도 됐지. 잘 될 거야.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우야무야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슈리가 며칠 뒤에 가게에 있는 자기 물품들을 이제 정리하러 왔을 때 이 새끼 돌변합니다. 2년 동안 쎄 빠지게 가르쳐놨더니 네가 날 이렇게 뒤통수 쳐? 누구 마음대로 그만두게.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등등 협박을. 이런 말에 슈리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둘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당신 속 모를 것 같아? 너 나 성폭행하려고 했잖아. 내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주니까 너 만만해? 내가 사람들한테 네가 한 짓 다 말해줘? 이 말에 윤씨는요 코웃음을 쳤대요. 야, 네 말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말해봐. 해. 이 싸움이 있자마자 윤씨는 바로 슈리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슈리의 부모님한테 슈리가 아직 그 스킬이 부족한데 자기 혼자 나가서 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사회로 혼자 나가기엔 슈리 아직 어려요. 부모님이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은 또 윤씨 편에 드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 그만두면 안 된다. 너 계속 윤씨 가게에 나가라. 아니, 솔직히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도 강하게 싫다고 하거나 아니면 사실대로 다 얘기할 법도 한데 좀 답답한 게 이때 슈리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결국은 또 부모님 말을 들어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성폭행을 당할 뻔한 거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끝내 말을 못하고 결국은 부모님 말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윤씨의 수리점으로 다시 복귀한 슈리는 그때부터 이놈에게 온갖 괴롭힘을 당합니다.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서 모욕하고 몸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계속 건들고 참다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려고 하면 지가 다 먼저 선수 쳐서 다 방어막을 만들어 놓고 슈리 말은 안 믿게끔 손을 다 써놓고 이렇게 되니 몸과 마음이 다 썩어간 슈리. 너나 나나 둘 다 살아있는 한 이 고통은 끝나지 않겠구나. 둘 중 하나 죽어야 끝나겠구나. 그래서 슈리는 쥐약을 샀습니다. 그리고 윤씨의 차에 몰래 타죠. 하지만 이 늙은 윤씨가 경계심이 높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귀신같이 안 먹어. 그래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렇게는 못 죽인다. 정말 복수하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바로 윤씨의 8살 된 딸이었어요. 윤씨, 너 네 새끼는 끔찍히도 생각하더라. 소중한 걸 잃으면 너 고통스럽겠지? 사실 2년 동안 이 윤씨 수리점에서 일을 배우면서 슈리는 종종 이 윤씨의 딸을 만나 놀아주기도 했고요. 이 윤씨의 딸 초등학교에 대신 가서 하교도 시켜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또 이 딸의 학교에 간 거예요. 이때 윤씨의 딸은요, 뭐 종종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슈리한테 자기 하교 좀 시켜달라고 부탁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순종적으로 슈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때 슈리가 향한 곳은 외진 곳. 거기서 준비해온 망치로 이 어린 아이를 내리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그녀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바로 체포가 됩니다. 이 사실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고 놀란 부모님이 경찰서로 달려왔을 때 슈리는 이때 처음으로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아니, 참 답답합니다. 미리 얘기했으면 부모님이 다 아는 상황에서도 그 윤씨 가게에 보냈겠냐고요. 미리 얘기했으면 다 됐는데 왜 이제서야. 그렇게 재판까지 이어지는데 재판 과정에서 슈리는 줄곧 차분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살고 싶지도 않다고 재판장에서 얘기했었대요. 결론적으로 슈리 사형이 선고돼요. 그 후에 그녀는 감옥에서 유서를 쓰는데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실제
무한한 죄책감을 안고 부모님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아무 대가도 없이 모든 사랑을 바쳐주신 부모님. 이제 당신의 딸이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당신은 딸을 잃은 고통을 안게 되겠죠.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후회되는 건 이 고통을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천마디 말을 해도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남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면 20년 이상을 받게 될 텐데 출소하면 40살이 넘을 텐데 그리 나와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나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판결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냥 죽고 싶었고 더 이상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법원이 슈리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때 그녀는 차분하게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처녀성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이 말을 듣고 교도관들은 매우 당황했어요. 처녀성 검사? 그러니까 성관계를 해본 여잔지 아닌지 이런 검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녀의 요청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 처녀 인증. 여기서 궁금하죠. 왜 사형을 받은 판국에 갑자기 처녀성 검사를 요구한 걸까? 그 이유는요. 이게 딸이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이게 소문이 저기 집딸 남자한테 성폭행 당했다며? 이렇게 소문이 남아 버릴까봐. 그래서 남게 되신 부모님이 계속 힘들게 될까봐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 성폭행 없었다고 보라고 나 처녀라고 마지막으로 인증하고 간 거라고. 남겨진 부모님이 이런 말들로 고통받게 될까봐 자기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결국 그녀는 1991년 9월 25일 사형 집행으로 사망했다고 해요. 죄 없는 어린 아이를 너무 잔인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였으니 사정이야 딱하지만 절대 용서할 수는 없죠. 이 사건 후에 윤 씨는 당연히 아내와 이혼, 주변 이웃들에게 진실이 알려지면서 고개를 못 쳐들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마을을 떴다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아, 진짜 나쁜 새끼 진짜. 어린 소녀가 그지 같은 남자 새끼 하나 잘못 만나서 그의 딸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사형 집행 전 마지막 소원으로 처녀성 검사를 요구했던 한 여성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